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TV 2월 15일 화요일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여러분? 네, 여전히 미국 시장은 새벽에 봐도 참 어이없이 끝나네요. 그렇죠? 쭉 올라가다가 1시간 전부터 쭉 미끄러지고 막판 반등을 시도하다가 플러스를 내지 못하고 나스닥만 거의 부합 수준의 마감을 태워서 끝났습니다. 제가 보통 그런 5시경에 완료를 해놓고 이제 조치는데 지속적으로 고치는 그런 일이 오늘도 벌어졌습니다. 아쉽습니다. 여진이 지속 중이다. 그러나 반등의 기미도 살짝 보이는 그러한 하루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너무 그렇게 겁먹지 말고 좀 든든히 견디면서 오늘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 반등 정도는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힘차고 그 열정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금요일 시장 추이를 한번 봅시다. 장 초반에 쭉 빠졌다가 반등을 했다가 다시 쭉 빠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나스닥은 초반부터 이제 달리기 시작하다가 1시간 나도 쭉 밀렸다가 상승했다가 다시 보합에서 마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S&P도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올렸다, 이러한 정말 W자의 정신없는 그런 하루인데요. 우리의 관심은 이제 나스닥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나스닥이 끝내 플러스로 반전하지 못하고 끝난 그런 안타까운 하루입니다. 그나마 그래도 보합 수준에 끝난 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오늘의 투자 결론은 천수답의 답답함이 지속 중이다. 주식은 천수답이죠.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는 그러한 장인데, 일단 답답함이 오늘도 지속됐습니다. 일단 나스닥이 그나마 살짝 돌아서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마냥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 그리고 갑자기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에 대한 희망적인 뉴스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렇죠? 불쑥불쑥 외신들이 나오면은 주가가 팍팍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러한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너무 포지션을 지금은 다 비워놓으면 안 됩니다. 지금 포지션을 꽉 채우고 있어야죠. 그래서 반등을 할 때 이 기술적 반등이라도 좀 누리고, 그리고 좀 악가지를 한 다음에 리커버리를 한 다음에 물량을 줄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결국 견디는 시간입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네, 쓸개를 씹을 정도의 어떤 그 고통스럽고 맵고 짜고 쓰지만 견디셔야 합니다.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돈은 성마른 자의 지갑에서 인내하는 자의 지갑으로 늘 옮겨진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돈은 성마른 자의, 조급한 자의 지갑에서 그 인내심과 뚝심을 가진 사람의 지갑으로 옮겨진다는 이 진리를 꼭 믿으시고 잘 견디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힘냅시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보는 게 블룸버그 뉴스를 쭉 넣고 이제 제목을 쭉 봅니다. 그리고 우리와 관계된 것들 툭툭 해서 이제 대충 보고 미국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지수 보고, 종목 보고, 지속 관찰하고, 아침 한 4시 정도 일어나서 한 2시간을 그렇게 머리를 쓰는 거죠. 오늘 이제 눈에 확 들어오는 블룸버그 기사가 푸틴 시그널스 talks with US to vote on a some deals end. 푸틴이 일부 훈련 종료와 함께 미국과 대화할 신호를 보냈다. 이런 뉴스가 이제 블룸버그 일면 톱 기사에 올라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뭔가 토킹을 해야죠. 그렇죠? 토킹을 하고 뭔가 신호를 보내는 거죠. 누구하고 US하고. 이러한 것들이 불쑥 좋은 소식들이 시장에 빠르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포지션을 비워놓으면 안 됩니다. 이런 좋은 소식이 오늘 중에 꼭 나오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금일 미국 증시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캔자스 연은행 총재하고 세인트루스 연은행 총재하고 리치먼트 연은행 총재, 이 세 분이 이제 주로 이제 지방은행 총재 중에서 파워가 있는 사람들인데, 두 사람은 비슷한 방향을 이야기했는데, 세인트루스 브로드 총재만은 100pp 7월까지 금리 인상을 선호한다 이야기를 했고, 캔자스 연은 총재는 3월에 50pp 인상 필요성은 확신하지 못한다. 천천히 가자. 리치먼드 연은행 총재도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완화를 전망을 한다. 여기서 이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 완화를 전망한다. 지속적인 금리 인상. 그렇지만은 강도는 점진적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캔자스와 리치먼드는 올리기는 올리되 좀 시간적인 시차를 두고 천천히 가자는 거고, 세인트 연은 쪽 일단 빨리 올리고 잡자. 이렇게 의견이 서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네, G7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하면 대대적으로 경제 제재를 시행하겠다. 우리가 스트리프트라는 어떤 그 결제 시스템이 글로벌 결제 시스템이 있다고 그랬죠. 그 결제 시스템을 막아버리면은 러시아는 달러를 관련된 대외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가스값이나 이런 것들도 막히기 때문에 유럽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다 막아버리면 결국 피해는 유럽으로 가는데 지금 유럽이 겨울의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춥습니다. 그래서 3월이 되면은 이제 연료를 사용하는 걸 좀 줄이고 이제 여름으로 갈수록 줄여지는데 이 2월, 3월 이 두 달이 러시아가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자기들이 유리한 환경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두 달, 2월이 거의 다 지나갔으니까 한 달 반이 남은 거죠. 미국이 이걸 잘 알고 있고 유럽과 함께 이제 지연작전을 쓰면서 러시아를 공격에 몰아넣고 있는 것 같은데 시간과 계절은 일단 유럽과 미국 편입니다.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맞춤형 경제 제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전자제품 그다음에 러시아에 충격을 줄 수 있는 필수 소비재 같은 애들 이런 것들을 조이면 러시아가 굉장히 타격을 받아요. 러시아는 생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필수 소비재나 이런 것들을 전부 유럽에지나 이렇게 아시아에서 수입해 오는데 이런 것들이 러시아에게는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정밀 타격이 파고는 있습니다. 물론 전체를 다 막아버리면 3차 전쟁 하자는 거죠. 이제 그런 것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가장 큰 것은 우크라이나가 나토를 가입하는 것을 막아달라, 멈춰달라, 아예 그냥 법문화하자 이게 이제 러시아의 뭐 어떤 요구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럼 미국은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이제 서로 합의를 할 것인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이번 주 안에 뭔가 결판이 나지 않을까 침공을 하든 서로 협상을 하든 그래서 시간적으로 이번 주만 잘 버티면 문제는 좀 해결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자본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불확실성, 언클리어가 제거가 된다면 주식은 V자 반등은 아니지만 최소한 완만한 기술적 반등 정도는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싶네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나토가의 포기를 하면 협상을 하겠다. 국제유가가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100달러 임박했죠. 7년 내 최고지 지금 75, 95달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결국 모든 핵심은 유가에 달려 있는 거죠. 네, 이게 가스 가격이 함께 있는데 이게 이 세상을 움직이는 동력이자 경제의 핵심이자 물가의 핵심이자 수익의 핵심이기 때문에 유가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그래서 그 안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심리적 싸움 모든 게 유가로 다 표현되는 그러한 커모더티 제품이 유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UBS가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리스크가 몇 달 내 해소할 수 있다. 네, 몇 달 내. 이 사이에 주가는 박살나죠. 이 몇 달이라는 게 옛날에는 좀 가까운 시기였지만 지금은 뭐 하루라도 주가가 10%씩 넘씩 하락하는 장면이 뭐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몇 달도 긴 것 같습니다. 불이 알루미늄, 리튬 등 재고가 대란이 심각하다. 인플레이션 심화가 우려가 되겠다. 이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고 사람이 나가서 일을 못하고 광산을 채굴하지 못하고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 또한 이제 뭐 여러 중장비들이 움직여야 되죠. 이런 것들을 못 움직이게 하고 있고 이게 모든 백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막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서 재고 대란이 심각해지는 거죠. 결국 커머디티 가격이 인플레이션의 핵심이기 때문에 빨리 이제 리오픈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이 리오픈 전략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어제 미국의 주요 종목 가격만 쭉 잡아봅시다. 애플은 0.14% 상승했네요. 168.88%에 끝났습니다. 테슬라도 네, 1.83% 상승했네요. 875.76. 테슬라에 대해서 두 가지 이제 증권사가 이제 리포트를 냈는데 한쪽은 좀 어둡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파이퍼 샌들러는 긍정적으로 냈지만 버스타인 증권사에서는 부정적으로 냈습니다. 지금 뉴스를 보니까 테슬라가 인종차별 문제로 캘리포니아 법원에 이제 고소를 당한 형태인데 이런 문제 내부적으로 좀 시끌시끌합니다. 테슬라는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바이든과 사이도 안 좋고 저는 뭐 클리어하게 말하자면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시대 정신에서 이미 꺾인 거죠. 네, 희석이 많이 됐습니다. 꺾였다는 게 주가가 바로 박살이 난다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죠. 꺾였다는 것은 V자 상승은 이제는 없다. 이제 박스권에서 먹고 터지고 먹고 터지고만 있을 것이다. 시대를 이끌고
관련 서프라이 체인의 기업들이 세상을 이끌 그런 힘을 테슬라가 잃어가고 있다고 저는 여러 번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죠. 화이자는 1.87% 하락해서 49.83달러, 리비아는 6.46달러 올랐네, 62.65. 네, 리비안에 대해서 조지 소로스가 2조 원 정도를 투자했다. 이러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루시드도 6.19% 상승해서 27.44달러. 네, 러블록스가 2.39% 상승해서 68.41달러. 러블록스가 바닥을 살짝 치고 올라오네요. 네, 100달러까지는 치고 올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메타가 0.84% 하락해서 217.70달러. 네, 메타가 아주 요즘 어려움을 정말 많이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텍사스의 연방법원에 또 고소를 당했더라고요. 사람의 얼굴을 허락도 없이 사용을 했다. 뭐 이런 걸로 고소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15% 상승해서 보니까 AMD, 엔비디아 등이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죠. 네. 엔비디아는 1.33% 상승해서 242.67달러. 엔비디아가 그나마 우리의 속을 좀 뚫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AMD도 0.96% 상승해서 114.27달러. TSMC는 0.98% 하락해서 119.82달러.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89.86달러네요. 그렇죠? 네. 웨드부시라는 증권사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향후에 뭐 반도체, 메타버스, 자율주행 모든 면에서 이 메모리 반도체 쓰임이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키옥시아하고 웨스턴 디지털의 오염 문제 이런 걸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웨더부시의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면서 좋게 본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SK 하이닉스가 그래도 나름대로 상 플러스에서 버티는 거죠. 네. 삼성전자는 제가 봐서는 마탱가리 간 것 같고 SK 하이닉스가 그나마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0.35% 하락을 해서 42,183.6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 환율은 15,000원 1197.08 빠졌네요. 그렇죠? 네. 이것은 뭐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까지 주식에서 박살날 상황은 아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봐야 될 게 아닐까 그러한 나름대로 희망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WTI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95.17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미 채권 수익률을 한번 봅시다. 네, 채권 수익률이 이제 10년짜리는 1.99 거의 2%대에서 2%를 터치하다 내려오고 그렇게 나름대로 잘 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주식에서 빠져나온 돈들이 안전자산인 채권 쪽으로 몰리면서 수급 쪽에서 좀 안정을 찾는 것 같아요. 2년짜리는 1.58%까지 상승을 했고 30년짜리는 역시 2%를 넘은 지 오래돼서 2.29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10년짜리가 2%를 넘어서 3%를 갔을 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나름대로 10년짜리가 잘 방어하고 있어서 그나마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 금일 투자 전략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러시아 문제는 2월 중순만 넘어가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3월엔 러시아 군사행동이 어려운 것은 우크라이나 지형 때문이라는 보고도 있다. 어제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장에 많이 회자됐는데 땅이 녹는 거죠. 진흙탕에서 탱크가 들어갈 수 없는 진흙장군이라 부를 정도로 아주 열악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봄이 오면 유럽의 날씨가 풀리고 가스 사용량이 줄죠.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가 취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요. 오히려 조급한 쪽은 푸틴 쪽이죠. 제가 보기에는 푸틴 쪽이에요. 그리고 미국이 모든 정보를 엔간해서는 다 이렇게 보여내 주는 거죠. 보여주면서 글로벌의 모든 SNS나 뉴스들이 러시아를 지켜보고 있는 거죠. 러시아 쪽에서는 꼼짝달싹 못하는 어떤 거미줄에 갇힌 듯한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뭔가 협상에 나설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러시아 문제는 이번 주 안에 뭔가 결판이 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최근에 이러한 자료들 정말 분석 자료들 많이 나오죠. 과거 전쟁 시기나 이런 전쟁에 준한 시기에 주식시장은 어떻게 됐는가? 이런 정말 쓰잘데기 없는 그 과거 회귀 분석을 많이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이거라도 망해서 뭔가의 함의를 찾아보는 게 리서치들의 애널리스트들의 역할이고 또 분석자들의 역할인데 이걸 제가 한번 요약 정리를 해봤습니다. 결론은 뭐냐? 시간이 좀 지나면은 다 회복이 되더라. 그 험한 9.11 테러라든지 이라크 전쟁에서도 다 시간이 지나니까
주식과 WTI 가격이 안정이 되고 채권도 안정이 되고 주식 가격이 상승을 하더라. 그러나 지금과 그때는 시간 뭐 경제적 상황도 다르고 여기에 코로나라는 아주 듣보도 보도 못한 그러한 리스크가 포함된 상황이고 이러한 것들이 했기 때문에 변수가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동일화시켜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의를 받은 것은 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모든 것들을 정리를 했더니 바로 반등력이 생각보다는 확실하게 나타나더라.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본 거죠. 1990년대 걸프전은 1990년 당시 발생했던 걸프전은 살태가 1달러 때까지 6개월가량이 소요가 된 거죠. 사막의 폭풍 전쟁. WTI의 절대적 레벨은 낮았으나 전쟁 발생 이후 최대 70%가 상승했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 또한 70bp가량 상승을 했죠. 이 당시 S&P 500과 코스피 하락분 대부분 회복하는 데 소요 시간이 약 6개월에서 7개월가량 소요가 됐다는 거죠. 생각보다도 굉장히 긴 거죠. 그렇죠? 그러나 회복은 됐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지. 9.11 테러 봅시다. 테러 당시 S&P는 마이너스 11.6% 급락한 바 있음. 그러나 31일 거래일 만에 하락분을 모두 되돌려놨다. 더 짧아지고 있습니다. 2020년 이란 군부를 리더를 피습한 사건이 있었죠. S&P는 5거래일 만에 하락분을 모두 되돌려놨다. 그 다음에 2021년 얼마 작년이었죠.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철수했을 때 3거일 만에 하락세가 되돌려졌다. 그 다음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한 게 2010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 북경 올림픽 다음에 러시아가 이제 그다음에 러시아 이제 동계올림픽 때였던 것 같은데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에 따라 유럽 서방 국가들의 제재 압력이 심화되었던 구간이다. 당시 WTI 가격은 배럴당 100달러 선이었으나 추가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미 100달러 반영되면서 크게 올라버렸죠. 그렇죠? 네. 미 10년 장기물 또한 오히려 압력이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금리가 좀 안정적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위험자산 선호시가 회복되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S&P 500과 코스피는 약 한 달 기간 조정을 거친 이후 상승 흐름을 시현했다. 지금과 좀 비슷한 상황인데 결국 최소한 한두 달이면 다 회복을 이뤘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유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변수는 여전히 유가죠. 아직까지 시장은 러시아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장기화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등 위기 국면과 비교했을 때 EMBI, 이머징 마켓 본드 인덱스, 채권 인덱스 스프레드 등 급등폭은 제한적이며 러시아의 CDS 프리미엄은 2014년 서방 유럽 국가 제재 국면 대비 낮은 수준이죠. 아직까지도 그 어떤 경제 지표로 봐서는 뭐 러시아나 이런 쪽에 큰 리스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변수는 유가에 있다는 거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유가 시나리오에 따라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한 구간이다. 시장이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WTI 1분기 평균 컨센서스 가격은 약 90달러 수준이다. 지금이 95달러니까 평균을 일단 넘어가고 있습니다. WTI가 90달러를 상회하는 구간은 물가 하향 안정화가 지체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WTI가 다시 80달러대로 떨어져야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는 않고 있는 거죠. 일단 리오픈으로 해서 유가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줄지 않을 것이고 또한 전쟁 위험으로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렇다면 유가에서 가장 큰 핵심은 제가 뭐라고 해서 선물 투자라고 그랬죠. 선물이 7이고 현물이 3입니다. 이 선물 투자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골드만삭스는 글로벌 IB들이 가지고 노는 시장이죠. 이들이 유가를 100달러까지 올리고 120달러 간다고 막 시장에 떠들면서 공포감을 조성하고 사람들이 쫓아오면 거기다 대고 팔고 나가는 전략을 자주 사용한 거죠. 골드만삭스는 원자재 투자에서 돈을 정말 많이 법니다. 이러한 애들의 그 뉴스를 통한 어나운스먼트 전략이 더욱더 유가 상승을 부채질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단기적으로 에너지 업종이 방어주 성격을 띨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외에 금융, 통신, 음식료 등 정통적인 방어주 성격 업종이 선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말은 당분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에너지, 통신, 음식료를 거의 사지 않는데 금융도 사지 않는데
저처럼 성장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번 귀담아 들을 그러한 코멘트인 것 같습니다. 이후 WTI 하향 안정화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실질 임금 반등 여력이 높은 구간에서 내수 소비 기대감이 높은 업종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단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 실질 임금이 상승했던 2011년 하반기에는 IT 업종의 약진이 관찰되었다. 이때는 경기가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2단계 있는 것 같습니다. 방어적인 성격을 띨 종목에 일단 혹시 여유가 있거나 또 포트폴리오를 조정한다면은 정유라든지 금융, 통신, 음식료 쪽으로 가 있어야 되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가질 수 없는 게 전부 다 이제 IT, 뭐 메타버스, 게임, 엔터, 뭐 로봇 이런 쪽에 많이 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는 거죠. 한 10% 빠지면은 팔아서 옮길 수 있는데 3, 40% 이상 마이너스를 기록하기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좀 기다렸다가 다시 주가가 기술적 반등에서 올라온다면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화시키는 그런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요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러시아 CDS 프리미엄 과거 이렇게 높은 때보다도 더 낮죠. 그렇죠? 예. 우리가 CDS랑 크레딧 디폴트 스왑인데 그 나라의 외화 표시 국채가 거래될 때 추가로 얹어주는 그런 프리미엄과 같은 것이죠. 혹시 디폴트 위험이 나거나 보통 5년짜리를 기준으로 5년짜리 이 미국 국채 금리 대비 몇 bp를 더 주는 거냐 이건데 예, 러시아는 약 220bp 정도 더 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멕시코는 113bp, 브라질은 231bp, 터키는 511bp, 남아공 212bp, 중국 54bp, 말레이시아 66, 태국 37, 인도네시아 96, 필리핀 81. 우리나라는 약 40에서 50 정도로 낮습니다. 미국 국채 10년짜리 기준, 5년짜리 기준이라고 하죠. 네. 이 정도에 주는 플러스 수익률 이 정도를 줘야 그 나라의 위안 표시 국채가 거래가 된다. 이것은 뭐 CDS의 그 나라의 어떤 그 현재 크레딧 상태를 측정하는 그러한 지표로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모든 어려움만 참 부정적인 요인만 있는 게 아니냐. 꼭 그렇지는 않는다는 거죠. 뭔가 어둠 속에서도 빛의 한 방울 빛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LA 항구의 선박 대기 지수가 2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하이 운임 지수가 4주 연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MSCI에 2024년부터 편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골만삭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러한 나름대로 희망을 찾아가는 그러한 빛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빛들이 언제 어둠을 좀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거기다 리오픈이죠. 글로벌적으로 아주 크게 확대하고 있죠. 네, 이 세 가지가 나름대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심리적 안정을 주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A 롱비치 항구에 이제 컨테이너선의 적체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이렇게 하락을 했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인데 결국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체가 많이 풀리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결론 봅시다. 답은 견디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뭘 팔겠습니까? 견디셔야 합니다. 오늘 정도는 작은 반등 구간에 들어올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을 노려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IT, 게임, 엔터, 메타버스 이런 종목들이 올라줘야 되죠. 네, 간절히 좀 오르기를 바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스터디 모임을 이번 주 토요일하고 다음 주 토요일 여의도에서 저희가 합니다. 여의도 전국경제인회관에서 2층 루비올에서 하는데 먼저 19일은 토요일 날은 향후 시장 및 투자 전략을 제가 1시간 정도 하고 로봇 관련된 투자 전략과 시장 전망을 시장 전문가 신 박사님이 하십니다. 신 박사님이 2시간 하시고 제가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26일 토요일에는 제가 향후에 관심 종목 10종목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우리나라 시장 애널리스트 중에서 IT 전문가가 있습니다. 3프로에도 자주 나오셔서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그분이 1시간 반 정도 글로벌 반도체 시장과 향후의 업황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네, PT를 해주는 그런 스터디 모임입니다. 네, 가격이 좀 있습니다. 10만 원 정도 하는데 원래는 이제 가격이 쌌었는데 이제 대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대관 비용에 강사님,
또 강사비, 또 알바생들, 물 사고, 프린터하고 이런 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남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걸 돈 벌기 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료 카페를 통해서 이제 돈을 버는데, 이러한 것은 스터디 모임은 원래 우리 유료 카페 친구들과 하기 전부터 제 블로그 시절부터 계속 해왔던 어떤 소통에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아주 잘 나가는 분석가들을 모시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다가 지금도 한 달에 두 번을 옮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럴 때서 공부를 좀 많이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원하신 분들은 입금을 하시고 저에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처리를 해드리면 꼭 오시기만 됩니다. 되게 간단한 그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 친구 중에서 스터디 모임에 오시고 싶은 분들은 이 공지 모임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고 절차를 하시고, 모르시면 저에게 질문하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멋지고 아주 잘 견디는 그런 내공 있는 하루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화요일입니다. 잘 견딥시다. 이번 주만 잘 견디면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을 가집시오. 파이팅! 감사합니다.